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유튜브나 초록창에 검색 한번 해보고 오셨나요?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하셨을까요? 네, 한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HPLC의 디텍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텍터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종류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네 가지 종류입니다. UVBG 디텍터 같은 경우는 디텍터 위에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빛을 쏴주는 램프가 있고요. 슬릿을 통해 가지고 샘플 셀을 지나서 검출부에서 네, 전기 신호로 흡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흡수되는 양을 변환해 주는 거죠. 네. RID 디텍터 같은 경우는 굴절률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빛을 쏴서 얼마나 굴절이 되는지. 그래서 당류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디텍터고요. 얘는 형광 디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원자들은 강력한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원자들이 들뜬 현상이 되는데, 이렇게 들뜬 현상이 되었을 때 그 특수 원소들마다 각각 그 원소들이 빛을 발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광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디텍터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한 원소들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 발광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디텍터입니다. 네, PDA 같은 경우는 UVB 디텍터하고 아주 유사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검출하는 파장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VB 디텍터는 우리가 측정하는 파장의 수치를 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한 수치에서만 결과값이 확인이 가능한데, PDF 같은 경우는 그 파장 영역 전체를 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훑은 값에서 280 나노미터 파장에서는 어땠는지, 320 나노미터 파장에서는 어땠는지, 네, 결과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 비즈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디텍터이기도 해요. 네, 디텍터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그 중에 UV 비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꼭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램프 셀렉션. D2 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광원에서 쏘아주면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거나 뭐 다른 빛에 방해를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D2 램프가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웨이브 레인지 같은 경우는 파장을 우리가 어느 파장에서 측정을 할지 선택해 주는 거. 네, 시그널 유닛은 볼트로 측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PDF 디텍터 결과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파장 영역에서 가장 잘 나왔을 때 피크가, 크로마토그램 피크가 제일 잘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네, 다른 파장에서 찍었을 때는 피크 모양도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파장 범위 전체에서 피크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그 HPLC 분석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이 정량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크 에어리어법입니다. 네, 표준 요객 하나만 찍고도 샘플하고 피크 면적을 비교해서 샘플 미지시료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표준 용액 농도와 표준 용액의 면적값을 알면 비율로 미지시료의 농도는 모르겠고요. 미지시료의 면적값을 알기 때문에 그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의 면적값의 비율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캘리브레이션 커브 by 스탠다드 샘플인데요. 네, 검량선을 통해서 정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검량선을 통해서 정량하는 방법도 익스터널 스탠다드법, 인터널 스탠다드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익스터널 스탠다드법이에요. 뭐 카페인 정량할 때든지 비타민 C
같이 정량할 때든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익스터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샘플 속에 표준품을 포함하지 않고 표준 용액을 따로 제조하고 샘플 전처리를 따로 제조해서 표준 용액 농도값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과 미지시료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을 얘도 비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검량선 작성 그 표준 용액 농도에 따라서 네, 피크 면적이 달라지겠고요. 정비례하겠죠. 네, 이 달라지는 검량선 안에 우리 미지시료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 면적일 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인터널 스탠다드법 같은 경우에는 샘플 전처리할 때 이렇게 인터널 스탠다드 내부 표준 물질이라고 해요. 내부 표준 물질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좀 복잡하거나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샘플 내에 있는 그 특정 성분이 많이 손실될 수 있거나 네, 그럴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인터널 스탠다드를 통해서 회수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수율 값까지 함께 계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준 용액이 이렇게 내부 표준 용액, 내부 표준 용액, 그 다음에 표준 용액 두 가지가 거의 같이 들어가죠. 익스터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표준 용액 한 가지만 들어갑니다. 좋은 분리를 위하여 드디어 보겠습니다. 피크들이 겹쳐 나타나는 증상을 실험을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분리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좋은 분리의 예시입니다. 좋은 분리는 사실 이렇게 피크 폭이 좁고요. 여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요 그림이 제일 분리가 잘 된 것 같아요. 피크 폭이 좁고 네,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이 좋은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피크 폭이 넓고 피크 폭이 좁고 피크 사이의 간격이 넓을 경우 분석 시간이 길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분리와 분석 시간이 항상 함께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랑 첫 번째 두 개 먼저 비교했을 때 왼쪽 것과 오른쪽 것 비교하면 네, 왼쪽 게 분리가 잘 된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T 머무름 시간은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네, 머무름 시간은 아마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피크 폭이 넓죠. 네, 피크 폭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이 분리가 잘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네. HPLC 컬럼 충진물에 따른 피크 양상의 변화예요. 네, 얘도 우리가 어떤 피크를 선택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여기 첫 번째 갈색 피크 같은 경우는 네, C18 컬럼을 썼을 경우 두 번째는 C8 컬럼을 썼을 경우 네, 세 번째는 C4 컬럼을 썼을 경우죠. 네, 세 가지 충진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석 시간도 달라지고요. 네, 피크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피크 폭이 줄어드는 것도 보이시고 또 분석 시간도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피크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컬럼을 사용하는 게 관건이겠죠. 만약에 이 성분으로 실험을 한다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동상 조건을 조금 잘못
탄다거나 컬럼 오븐 온도가 조금 바뀐다거나 했을 때 겹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정도가 딱 적당할 걸로 보입니다. 분석 시간이며 네, 분리도며 두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가운데 같은 결과 나오는 컬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일한 시료를 고정상이나 컬럼 온도가 같지만 이동상 pH가 다른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예요. 네. pH가 달라졌을 때도 보시면 피크 양상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원하는 피크가 여기 있다 하시면 이동상의 pH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석이 잘 안 됐을 경우 조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하나씩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컬럼 바꾸기, 두 번째 이동상의 pH를 변화시켜 주기. 네. 이번에는 동일한 시료 고정상, 이동상, 그레디언트 모두도 같지만 컬럼 오븐 온도가 다른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까 앞에서 컬럼 오븐 온도가 올라가면 분석 시간이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도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온도만 다르게 했을 때 네. 분석 시간이 확실히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모드 조성을 바꿔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B 퍼센테이지, B 콩크를 조금씩 다르게 해주었습니다. 다르게 해줬을 때 지금 여기서 분리도가 가장 좋은 건 세 번째죠. 분석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네, 분리가 제일 잘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겹쳐 나온 것보다는 확실히 피크 두 개가 떨어진 게 분리가 잘 된 거죠. 네. 표준 용액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샘플에서는 얘네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리가 잘 된 분석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우리 컬럼 충진물의 변화에 따라서 피크 양상, 그 다음에 이동상 pH에 따른 피크 양상, 또 컬럼 오븐 온도에 따른 피크 양상, 네 번째 그레디언트 조성을 바꿔주었을 때 피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봤습니다. 이번엔 충진물이 어떻게 충진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피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얘랑 같은 물질인데 네, 보시겠습니다. 얘는 충진물을 피해 가느라고 이렇게 갔고요. 얘는 충진물이 굉장히 일정하지가 않죠. 또 충진물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가는 길이 굉장히 달라요. 네. 길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크의 폭이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같은 물질일 때 같은 물질들이 나오는 시간이 다르면 네, 피크 폭이 나오는 시간이 서로 조금 비슷하다 하면 피크 폭이 좁아지겠고요. 나오는 시간이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컬럼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네. 같은 물질인데도 1등 이내하고 꼴등 이내하고 차이가 좀 있다 할 때는 피크 폭이 넓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일정한 사이즈의 충진물로 일정한 간격으로 충진시켜주는 것도 컬럼을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분석 물질이 자기 확산 작용에 의한 피크 폭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유속이 느리면 분석 물질은 이동상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피크 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분석 물질 자체가 이 충진물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피크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매스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같은 물질이라도 이 충진물 안에까지 얼만큼 얘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피크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충진물이면 또 피크 폭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이번 시간에 HPLC의 원리, 그리고 HPLC의 하드웨어, 그다음에 어, 좋은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봤고요. 네, 제가 형성평가 문제 준비한 거 강의 한번 돌려보시면서 네,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이번 강의에 무슨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4교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형성평가 꼭 풀어서 제출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HPLC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번 실제로 HPLC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화학분석실에서 본 적 없으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살짝 찍어 왔습니다. 네, 여기 위에는 사실 이렇게 여기 줄들 보이시나요? 이 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라인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동상이 꽂혀 있거든요. A라인, B라인, C라인 이렇게 해서 이동상 용매들이 여기에 이렇게 네,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요게 여기 위에 흰색 여기 보이시나요?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상 그래서 이동상 여기 빨대같이 생긴 라인에서 여기 이동상에서 이렇게 펌프가 이동상들을 끌어다 줍니다. 그럼 펌프 A로 가서 여기서 유속 조절해 주고요. 펌프 B는 여기 펌프 요 라인으로 가죠. 네, 그리고 여기 C 같은 경우는 한번 세척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요렇게 디귿선을 지나서 여기 디귿선을 맨 위에 디귿선을 지나서 펌프 A와 B에서 이동상이 함께 만나고요. 여기 오토샘플러 안에서는 네, 실제로 샘플 주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샘플 주입이 일어나서 용매가 흐르는 방향이 요렇게 컬럼 5분으로 가죠. 이 안에는 이렇게 기다란 컬럼이 꽂혀 있습니다. 네, 컬럼을 타고 쭉쭉쭉쭉 분리가 일어나면서 디텍터, 저희는 UV 비즈 디텍터 사용하고 있어요. 네, UV 비즈 디텍터. 네, 여기서 검출이 되죠. 이 안에서 분리된 것들이 여기서 흡강도를 재줌으로써 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여기 디텍터가 양을 확인해 줍니다. 그럼 얘는 커뮤니케이션 버스 모듈인데 얘가 이제 전기 신호로 전환을 시켜줘서 컴퓨터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주입하는 거하고 컬럼 5분에 컬럼 끼우는 거하고 한번 잠깐 보시고 네, 가실게요. 네, 컬럼 끼우실 때는 항상 볼트를 양쪽 다 열어주시고 끼워주셔야지 네, 한쪽만 열고 끼우시면 네, 막히는 거죠. 컬럼 안이 이동상이 쭉쭉 흘러야 되는데 막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양쪽 다 열어주시고 네, 이동상 용매가 흐르는지 확인해 주시고 컬럼을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확인해 주셨으면 나오는 쪽에서도 이동상 용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시고 볼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한번 꾹꾹 처음에 볼트 잠그시기 전에 꾹꾹 누르면서 라인 끝이 컬럼 끝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시면서 볼트를 잠궈주세요. 네. 세팅 온도와 현재 온도가 다른 게 보이시죠? 네. 장비 연결시키고 시켰더니 다시 레디 상태에서
네, 준비가 필요한 걸로 네, 노란불로 확인되는 게 보이시죠? 네, 스타트 누르시면 분석 시작이 됩니다. 네, 스타트. 배치 파일이 노란색으로, 분석이 안 된 거는 노란색, 분석이 다 된 거는 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분석 시작 눌러주시고 네, 오토 샘플에서 실린지가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똑똑하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네, 주입이 아주 잘 됐고요. 저렇게 주입 단계가 끝나면 네, 크로마토그램 창이 바뀌면서 네, 베이스라인이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3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들, 단어들, 장비들 등등 이게 뭐야 하는 게 많겠지만 꼭 우리 여러분들은 화학분석실과 친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이오 분석 기술 이번 학기 저랑 함께 한번 뽀개 봅시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4교시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